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OCR 오픈 로컬 모델 검토고요. 아마 이제 OCR이란 용어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예전에는 이제 이 뭐 다른 딥러닝 모델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OCR 모델을 직접 그 뭐 만들기는 당연히 어려웠고 활용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이런 이제 모델들이 여러 이제 글로벌 AI 업계에서 그냥 무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공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도 보시면 요 OCR에 해당하는 이 모델 개수들이 막 9천 개, 8천 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모델들이 다 저희가 사용할 만큼 뭐 품질이 좋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환경들이 좀 갖춰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 좀 검토해 보는 그런 것들을 지금 A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오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오픈 모델들을 사용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는지 그거를 좀 검토를 결과를 오늘 같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뭐 오픈 AI가 어떤 이제 새 기능을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이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그런 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올 초에 샘 알트먼이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만드는 이제 AI 이런 거대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그 분야에만 딱 적합하도록 최적화해서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 그 비즈니스에 맞게끔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접근들은 자기네 이제 모델이 발전하면서 다 이렇게 집어삼켜지고 다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어렵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샘 알트만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지금 밑에 이제 대충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기존의 이제 상용 OCR 모델들이 조금 이제 작은 그 업무에 딱 최적화되게끔 학습을 해서 그 모델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좀 큰 모델들이 결국은 이제 그 품질을 이제 앞질러서 갈 것 같은데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 그래서 이미 앞질러 있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걸 쓰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들 이 용어 자체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아, 그 OCR이라는 거는 이제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자를 따서 이제 OCR이라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이 광학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게 초기에 요 기술이 나올 때 이 빛을 써가지고 이제 글자에서 까만 거는 글자고 뭐 하얀 거는 바탕이고 이렇게 구분을 했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빛을 써가지고 그런 거기서부터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OCR은 크게 보면 이제 AI 중에서도 컴퓨터 비전 영역에 속하고요. 컴퓨터 비전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그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거에서 뭐 이미지를 분류한다거나 뭐 그 안에는 어떤 객체를 탐지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인데 그 중에 그 특히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뽑아내는 그 기술을 이제 OCR이라고 하고 근래는 이제 딥러닝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OCR이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서의 어떤 구조라든지 뭐 표라든지 차트라든지 뭐 복잡한 단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지능형 문서 처리 방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이제 그 이 제품이 이제 OCR 제품이 있고 다큐멘트 파서라는 제품이 또 추가로 있더라고요. 그 다큐멘트 파서라는 게 그 안에 이제 저런 이제 표나 차트도 다 분석을 하고 OCR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있는 그 문자도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해서 문서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단계는 아마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개입을 해서 AI 결과물을 검토하고 괜찮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것도 해봐 이렇게 보내면서 업무의 그 업무에 AI와 사람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그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이제 최종 단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AI 혼자서 사람이 없이 완전 자율로 돌아가는 이런 단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좀 허들이 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모델 자체 성능이나 품질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큰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허들 부분이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세상에서 돌아가던 거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가 돼야지만 그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AI가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자동화하고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아날로그 세상에 있는 저희가 뭐 은행 가면 작성하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뭐 예금 찾을 때 이렇게 폼에다 얼마 찾겠다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그 종이에다 쓰는 작업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런 산업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로서 이제 OCR이 중요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일단 OCR 기술을 저희가 그 이제 기술 구현 그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 요거는 사실 이제 영어권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한글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기술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일단 논외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딥러닝 모델 중에서 이 OCR만을 위해서 OCR 전용으로 나온 모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LMM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잘 쓰고 있는 GPT나 제미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텍스트만 입력을 받아서 동작을 하다가 요즘에는 다들 이미지도 그 처리를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크고 느리고 비싸죠. 대신에 OCR 전용으로 나온 것들은 빠르고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습니다. 그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얘는 기본적으로 LMM 모델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문서에서 글자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의미를 이해를 해서 예를 들어 무슨 계약서라고 하면 그 계약서에 뭐 서명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바로 의미를 그 분석해서 결과를 바로 이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후처리 작업이 필요 없다. 그런 이제 객체를 인식하는 걸 이제 NER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그런 작업들 뒤에 추가로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일반적인 검증 절차인데 일단 목표를 제가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사전 조사를 해갖고 후보 모델을 좀 뽑은 다음에 평가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뽑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 선정 과정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 중에서 뽑은 그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상대평가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거냐 그건 이제 또 별도의 얘기니까 그런 나중에 아마 그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아직 진행은 못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 또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범위는 지금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지금 하나손해보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거의 하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계약서인가? 제가 거기서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서 이 정도 범위로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일단은 인쇄체도 돼야 되고 필기체도 돼야 되고 정확도는 한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좀 이렇게 누워 있어도 정상적으로 테스트 추출이 돼야 된다. 좀 약간 뭐 이건 자체 심플하긴 한데 어쨌든 요 뭐 이 정도 정확도를 내는 게 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제가 그 뒤에 이제 평가 셋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네, 바로 보면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해봤다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일 그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는 사전 조사했을 때 이제 한글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 밑에 부분은 제외를 했고 요게 이제 전용 모델들이고 사이즈가 이제 뭐 잘은 모르겠지만 1.0이니까 1 정도 되는 사이즈고 여기 이제 비전 모델들은 이제 8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되고 14 이런 거 14배 이상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전 그 LMM 멀티모달 LM 모델들은 훨씬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리려고 하면 뭐 하드웨어 비용이 엄청 비싸겠죠. 뭐 억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CPU에서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경량화된 작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본 거는 7가지 정도 테스트 해봤고, 본래 이걸 또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좀 못 해봤긴 했고, 일단은 뭐 저희가 무료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상용 모델들 다 제외를 했는데, 요 GPT-4 같은 경우는 다른 그 OCR들 벤치마크에서도 기준으로 많이 이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우린 좋다, 뭐 얼만큼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같이 테스트를 했고,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서비스 중에서 이제 품질이 최고로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요것도 이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려고 같이 넣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하나손해보험에서 그 같이 저희랑 프로젝트 하고 있는 로민이라는 업체, 요거는 본래는 제가 쓸 수가 없는데 다행히 요번 프로젝트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API를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같이 한번 좀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네, 이 평가 셋이 사실 중요한데 이제 어떤 그 데이터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해서 좀 어렵게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한 7개 정도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실제 이미지를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영문으로 된 글자만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서처럼 보이지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로 문서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영문 문서인데 이제 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한글인데 한글 이제 문서 위주로 된 거, 한글인데 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일상생활에서 이걸 이제 OCR에서는 와일드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또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메뉴판하고 메뉴판 뭐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도 인식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구글 번역기 보면 그냥 이렇게 사진 찍으면 바로 번역해서도 보여주고 그런 것도 이제 기반이 OCR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사실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이런 것처럼 똑바로 잘 안 찍힌 것도 있고 약간 삐뚤어진 것도 있고 조명이 이렇게 좀 어두운 것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의 인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6번째, 7번째가 저희가 주로 이제 사업에서 많이 부딪히게 될 케이스일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어떤 특정 양식이 있고, 이제 뭐 금융권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양식이 있고, 여기 사람이 여기다가 필기체로 뭐 주민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렇게 적는 형태의 문서들. 여기 6번째 테스트 케이스였고, 7번째는 그냥 손글씨 메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케이스를 테스트한 거고요. 평가 방식은 그냥 이제 정확도죠. 근데 정확도가 저희가 그냥 제가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 정확도는 그냥 예를 들어서 원글이 뭐 10자인데 한자가 틀리면 뭐 90%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더라고요. 요거는 머리가 복잡하니까 오늘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요 벤치마크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걸 보면 이 문서를 이제 뭐 여기 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요소들을 다, 근데 그 출력하는 모델마다 그 양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뽑아내서 좀 자기네 규칙에 맞게끔 바꾼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정답지를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벤치마크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잘 만들어 두셨는데 다 영문이잖아요, 이 샘플들이. 그럼 이걸 저희가 이제 한글 문서, 아까 제가 앞에 보여줬던 그런 한글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 이 정답지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이제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들은 활용은 못했고, 어, 그래서 그 간단치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2가지 모델이 이런 결과를 줬다라고 하면 어느 게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 이거 제 색깔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얘는 제 성을 바꿨죠. 얘는 다 맞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공백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왜 공백이 들어갔지 하고 보니까 여기 실제로 약간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럼 얘가 더 정확한 걸까요? 얘는 알아서 붙여줬죠.
근데 이름은 틀렸어. 여기서 보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추출해야 되는데 네 가지 객체 중에 하나를 틀려버렸어요. 얘는 뭔가 후처리를 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이 좀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그 돌린 거로는 정확도가 98% 나오고 92%가 나왔는데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일 만큼의 정확도 차이인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벤치마크들 보면 이제 아까 위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는 그냥 단순히 결과물하고 그 정답지를 GPT에 던져가지고 유사도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도를 체크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는데 벤치마크로 나온 결과가 높다고 해서 항상 더 그것만 믿고 그냥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 점수는 참고만 하고 실제로는 비즈니스에 맞게끔 평가 방식을 좀 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비즈니스가 어떤 이 문서에서 이름만 쭉 뽑아내는 뭐 그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름을 잘 맞춰야죠. 이렇게 한자 틀렸다고 해서 뭐 세자 중에 한자 틀렸으니까 뭐 60%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여기저기 뭐 저기 서치를 해보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문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분석해주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다 하고 다 뽑았습니다. 다 뽑아봤고 그거의 평균으로 일단 점수화는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눈으로 다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눈으로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눈으로 체크했으니까 사실은 그 양적으로 뭐가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느낌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그 요거 다 한 평균으로 본 그 순위랑 그 퍼센테이지를 대충 보니까 약간 이제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 정도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고 최종적인 결론은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스테이지라는 이제 상용 서비스가 있는데 예, 요게 이제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고 제 느낌상으로도 예,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들 OCR이라고 해서 이게 중국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그 전체 목록 보여드릴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그 영어권에서 나온 모델들은 한글이 되기는 하는데 중국권에서 나온 모델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그 저기 중국이나 뭐 다른 멀티 언어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노력을 많이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것도 보면 이 정도 수치인데 그 다른 뭐 GPT라던가 뭐 저희가 루민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좀 점수가 좀 많이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꽤 쓸만한데 어, 지금 보니까 이제 GPT-4.5나 여기다 적어놓긴 했는데 GPT-4 같은 경우는 어, 잘 맞추긴 하는데 간헐적으로 단어 자체를 통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여기서도 이제 환각 증상이 있구나라는 걸 좀 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단어 자체를 예를 들면 두 개 단어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빼버리고 다른 세 개 단어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필기체 부분은 GPT-4가 거의 이제 그 업스테이지랑 GPT-4가 가장 좋게 나올 정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손글씨체에서는 이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고, 예, 그래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쓰려고 하는 게 이제 로민이라는 업체 요 건인데 사실 제가 그 작성했던 그 테스트 셋에서는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쪽이랑 그 제가 잠깐 그 뭐 안 나와서 이렇게 얘기 주고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쨌든 그 잘 안 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 같은 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비즈니스 그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 모델은 조금 품질은
부족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차트인데 이게 이제 기대한 거는 뭐 넘어갔으면 우리가 바로 쓰면 되는데 어떤 이제 상용 OCR 모델이나 서비스보다는 그 모델 중에 최고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아직은.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정도 기대 수준이 없는 프로젝트라면 그 오픈 모델을 가지고도 사업 수행이 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좀 그 사업체들이 다 뭐 금융권이라든지 되게 막 그 기대치가 좀 높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대응하려고 하면 그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쓰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냥 혹시 참고로 메모 같은 경우 아까 이제 1, 2를 한 업스테이지랑 패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아까 그 제가 띄어쓰기 들어가 있다라고 했던 게 업스테이지 거였거든요. 이게 너무 정확해서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잘 넣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틀린 건 없죠. 잘 나왔고 패들은 성도 바꿨고 좀 안 좋긴 하죠. 이 필기체가 해보니까 업스테이지나 GPT-4는 잘 나오는데 다른 모델들은 특히 이름 같은 거, 고유명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다른 단어 같은 경우는 뭔가 후보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나 이제 고유명사들은 그런 게 하기 좀 어려우니까 잘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제 예상으로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복잡한 폼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폼도 어쨌든 이 테이블 구조 같은 것들도 제법 잘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결자가 이렇게 머지돼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나오고 얘도 이제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큐멘트 자체도 이런 구조화된 것도 잘 동일한 구조로 잘 뽑아내는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맞네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몇 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각 지금 모델들을 뭔가 파인 튜닝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지금 검토 결과가 괜찮다라고 생각되고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이제 그런 약간의 기술 부분을 좀 더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